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과일은 다 몸에 좋은 거 아닌가요? 젊을 때는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간과 신장이 튼튼하고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도 잘 나오니까요. 하지만 70세를 지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똑같은 과일 한 조각이 어떤 분에게는 약이 되지만 다른 분에게는 뼈를 녹이고 혈당을 치솟게 만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기본적인 엔진인 신진대사 속도가 느려집니다. 간 기능은 10, 20대의 60, 70% 수준으로 떨어지고 신장은 해마다 조금씩 정화 능력을 잃어갑니다. 젊을 땐 금방 소모되던 과일의 당분과 과당이 70세 이후에는 잘 타지 않는 연료가 되어 피 속에 오래 남습니다. 그 과정에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남은 당은 지방으로 쌓여 지방간과 복부 비만을 만들고 신장으로 몰려가 과부하를 줍니다. 진료실에서 만났던 한 74세 어르신은 당뇨는 없으니 과일은 마음껏 먹어도 된다는 말을 믿고 아침마다 바나나와 포도를 한 그릇씩 드셨습니다. 1년 뒤 검진에서 공복 혈당과 콜레스테롤, 간 수치가 모두 나빠졌고 골밀도 검사는 또래 평균보다 훨씬 낮게 나왔습니다. 다른 80세 할머니는 밥 대신 과일이 더 가볍다고 생각해 저녁마다 감과 곶감을 드셨다가 심한 속쓰림과 변비, 체중 감소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두 분 모두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과일은 무조건 좋은 것이라는 믿음이었지요. 나이 든 몸에는 당분이 많은 과일이 한 번에 들어오면 피가 끈적해지고 산성으로 기울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면 몸은 이 산성을 중화하기 위해 뼛속의 칼슘과 미네랄을 꺼내 쓰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신장은 과도한 칼륨과 노폐물을 처리하느라 지치고 혈당은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칩니다. 결국 같은 과일이라도 젊을 때와 70세 이후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다른 셈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이야기는 여러분을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과일도 나이와 몸 상태에 맞게 골라야 한다는 정확한 정보를 통해 뼈와 신장, 혈관을 오래 지키자는 진심 어린 경고입니다. 많은 분들이 뼈는 칼슘으로만 만들어진 단단한 구조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뼈는 우리 몸이 산성으로 기울어졌을 때 가장 먼저 희생되는 알칼리 저장고입니다. 혈액의 pH는 7.35, 7.45라는 아주 좁은 범위를 유지해야 생명이 유지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균형이 흔들리기 쉬워집니다. 문제는 몸이 산성화되면 이를 즉시 중화해야 하는데 이때 가장 빠르고 안정적인 알칼리 공급원이 바로 뼛속 칼슘과 미네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산성부하가 반복되면 뼈는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천천히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노년층에서 이 산성부하가 증가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첫째, 단백질 섭취 부족입니다. 한국, 베트남 노년층 모두 고기는 부담스럽다며 탄수화물 중심 식사를 하다 보니 근육량이 급격히 줄고 근육이 떨어지면 신진대사가 더 낮아져 산성 노폐물이 쌓이기 쉽습니다. 둘째, 탈수입니다. 나이 들면 갈증 신호가 약해져 하루 종일 물을 거의 마시지 않는 분이 많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신장은 산성 노폐물을 충분히 배출하지 못해 혈액이 쉽게 산성화됩니다. 셋째, 운동 부족입니다. 움직임이 줄면 젖산 노폐물 배출이 느려져 체내 산성도가 상승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 노년층의 몸은 젊은 사람보다 훨씬 산성화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여기에 과일의 과당이 더해지면 문제가 커집니다. 젊을 때는 간이 과당을 에너지로 사용하지만 나이가 들면 간 효소 활동이 떨어져 과당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과당은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고 중성지방으로 저장되며 이 과정에서 젖산 같은 산성 물질이 발생합니다. 과당이 많을수록 혈액은 산성으로 변하고 몸은 이를 중화하기 위해 뼈를 녹여 칼슘을 끌어다 쓰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눈에 보이지 않아 사람들이 잘 느끼지 못하지만 실제로는 뼛속 미세한 구멍이 점점 넓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날 넘어졌을 때 쉽게 골절되는 이유가 바로 이 조용한 침식 때문입니다. 한국과 베트남 모두 노년층 식단에서 단감, 포도, 바나나처럼 당이 높은 과일 섭취가 잦아 산성 부하가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뼈가 약해지는 이유는 단순히 칼슘 부족이 아니라 뼈가 몸을 지키기 위해 녹아내리는 현상이라는 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산성 알칼리 균형이 어떤 과일에서 특히 크게 무너지는지 구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 바나나는 부드럽고 소화가 쉬운 덕분에 노년층에게 좋은 과일이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러나 70세 이후에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약 420mg의 칼륨이 들어있는데 문제는 나이가 들면 신장이 이를 충분히 배출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신장 기능은 60세 이후 해마다 약 1%씩 감소하고
특히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노년층에서는 칼륨 배출 능력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바나나를 매일 먹으면 혈액 속 칼륨이 급격히 쌓여 고칼륨 혈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칼륨 혈증은 가슴 두근거림, 어지러움, 근육 약화로 시작해 심하면 부정맥이나 돌연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하는 아침 공복 바나나는 더욱 위험합니다. 공복 상태는 혈당과 전해질 조절이 가장 불안정한 시간대인데 이때 갑자기 높은 칼륨과 당이 들어오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고 심장 전기 신호도 흔들립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에 오신 76세 남성 환자는 체중 조절을 위해 아침마다 바나나 2개를 꾸준히 드셨다가 어느 날 갑작스러운 가슴 답답함과 손발 저림으로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칼륨 수치가 정상 상한의 2배 이상이었고 혈당은 210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바나나는 GI 혈당 지수가 중간 수준이지만 GL 혈당 부하는 매우 높은 과일입니다. 즉, 한 번에 들어오는 당의 양이 많아 노년층의 췌장과 인슐린 분비에 큰 부담을 줍니다. 젊을 때는 금방 에너지로 태웠던 당분이 70세 이후에는 지방 내장 지방으로 변하기 쉬워 복부 비만과 지방간을 악화시킵니다. 그렇다고 식감이 부드러운 과일을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나나 대신 잘 익은 배, 아보카도, 삶은 단호박, 소량은 당지수가 낮고 혈당을 천천히 올려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특히 아보카도는 부드러운 식감이 비슷하면서도 당분이 거의 없어 바나나의 안전한 대안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바나나는 70세 이후에는 조심해야 할 과일 1순위입니다. 특히 공복 섭취는 절대 피해야 하며 신장, 심장, 당뇨 문제가 있는 분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포도는 달콤하고 먹기 쉬워 노년층이 가장 자주 찾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70세 이후에는 이 달콤함이 오히려 뼈와 신장, 혈관 건강을 크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포도 100개에는 약 16개의 당분이 들어있어 사탕 4개를 한 번에 먹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고 특히 씨 없는 포도나 청포도는 당도가 더 높아 혈당이 훨씬 빠르게 치솟습니다. 적포도 역시 항산화 성분이 많다는 이유로 흔히 건강식으로 생각되지만 당 함량은 큰 차이가 없어 노년층에게는 동일한 위험을 줍니다. 포도의 숨은 또 하나의 문제는 옥살산입니다. 옥살산은 칼슘과 결합해 신장 결석을 만드는 주요 성분인데 나이가 들수록 신장 기능이 떨어져 이런 노폐물을 배출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따라서 같은 양의 포도를 먹어도 젊을 때보다 결석 위험이 훨씬 높아집니다. 실제로 응급실에서 만난 72세 여성 환자는 건강에 좋다며 자주 먹었던 포도와 건포도로 인해 크고 단단한 칼슘 결석이 생겨 극심한 옆구리 통증으로 수액 치료를 받았습니다. 건포도는 수분이 빠져 당과 옥살산이 몇 배로 농축되기 때문에 생포도보다 더 위험합니다. 또 하나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약물 상호작용입니다. 포도에는 혈관을 확장하는 성분이 있어 혈압약, 특히 칼슘 채널 차단제 계열 약물과 함께 섭취하면 약효가 과도하게 강화되어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혈압 저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액희석제와 파린, 아스피린 등을 복용 중인 경우 포도 속 비타민 K와 특정 플라보노이드가 약물 효과를 흔들어 출혈 위험을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실제로 혈액희석제를 복용하던 78세 남성은 포도 한 송이를 드신 뒤 코피와 멍이 갑자기 늘어 병원을 찾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도를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만 대체할 만한 덜 단 간식이 필요하다면 블루베리, 자두, 토마토, 풋사과가 좋은 선택입니다. 이 과일들은 당지수가 낮고 혈당을 천천히 올리기 때문에 신장과 뼈에 부담을 덜 줍니다. 특히 토마토는 포도의 씹는 질감과 비슷해 간식으로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결국 포도는 맛있지만 위험한 과일입니다. 70세 이후라면 한 송이의 달콤함이 건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감은 한국과 베트남 모두에서 가을마다 즐겨 먹는 대표 과일이지만 70세 이후에는 가장 주의가 필요한 과일 중 하나입니다. 감이 위험한 이유는 단순히 당분이 많아서가 아니라 탄닌이라는 성분이 위 속에서 단백질과 결합해 덩어리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감소하는데 위산은 음식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탄닌 더하기 낮은 위산이 만나면 소화되지 않은 감 조각들이 서로 달라붙어 단단한 위석 외식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위석은 시간이 갈수록 돌덩이처럼 단단해져 위 안에서 움직이며 통증, 구토, 극심한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감을 먹는 것은 가장 위험한 방식입니다. 위가 비어있을 때 탄닌이 빠르게 농축되면서 음식 찌꺼기 없이 바로 응고되기 때문에 위석 형성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또한 단감은 달고
딱딱해 씹는 과정이 부족해 큰 조각으로 삼키기 쉬운데 이런 조각들은 소화 과정에서 더 잘 뭉칩니다. 반면 홍시는 부드럽지만 당분 농도가 매우 높아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기 쉽고 곶감은 물이 빠져 당, 탄닌 식이섬유가 수배로 농축된 형태라 위석 형성 위험이 세 종류 중 가장 높습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만난 81세 남성 환자는 밥맛이 없을 때 감 하나는 잘 넘어간다며 매일 공복에 단감을 드시다가 심한 상복부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CT 촬영 결과 직경 사시엠가 넘는 커다란 위석이 발견되었고 내시경을 이용한 제거술을 2번에 걸쳐 받아야 했습니다. 또 다른 70대 여성은 곶감을 간식처럼 하루 2개씩 드시다가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속쓰림과 구토로 고생하며 입원 치료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을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가능하다면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만 너무 좋아서 포기하기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단감 기준 하루 1삭의 이하, 반드시 식사 직후에 천천히 씹어 먹는 방식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홍시는 혈당에 민감한 분이라면 소량이라도 피하는 것이 좋으며 곶감은 70세 이후 사실상 금기에 가깝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함께 섭취하면 위험을 조금 줄일 수 있지만 완전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감과 곶감은 한순간의 달콤함 뒤에 큰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과일입니다. 특히 위산이 적고 소화력이 떨어지는 노년층에서는 더 위험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나나, 포도, 감은 모두 과일은 건강하다라는 믿음 아래 무심코 먹기 쉬운 과일들이지만 70세 이후에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 핵심은 바로 산성 부합뼈, 칼슘 유출, 혈관 손상, 뇌 기능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입니다. 나이가 들면 간, 신, 장, 췌장의 처리 능력이 떨어지고 신진대사가 느려져 당분과 과당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때 과당이 분해되며 젖산 지방산이 증가하면 혈액은 산성으로 기울고 몸은 이를 중화하기 위해 가장 빨리 쓸 수 있는 알칼리 저장고인 뼈의 칼슘을 꺼내 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뼈는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깎여 나가는 것입니다. 칼슘이 빠져나간 혈관벽은 탄력을 잃고 쉽게 손상되며 산성 환경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동맥경화 속도를 빠르게 합니다. 동맥이 딱딱해지면 뇌로 가는 혈류가 줄고 결국 기억력 저하나 어지러움, 집중력 저하 같은 초기 인지 기능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는 뇌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혈관 손상 뼈 문제 대사장애가 연결된 하나의 흐름 안에 있습니다. 여기에 운동 부족과 근육량 감소는 문제를 더 키웁니다. 근육은 혈당을 잡아주는 큰 저장 창고인데 노년층 근육량이 줄면 혈당이 쉽게 오르내리고 과당은 쓸 곳이 없어 지방간 복부지방으로 변합니다. 지방간이 심해지면 간의 해독 능력이 떨어지고 처리되지 못한 과당과 산성 노폐물이 다시 혈액 속에 쌓여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결국 젊을 때는 아무 문제 없던 과일이 70세 이후에는 뼈를 녹이고 혈관을 좁히고 뇌를 지치게 만드는 위험식품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똑같은 과일이라도 선택과 조합을 바꾸면 오히려 뼈를 채우고 혈관을 넓히고 뇌를 지키는 강력한 건강식으로 변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뼈를 살리는 과일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70세 이후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과일로 꼽는 것이 블루베리입니다. 겉보기엔 작은 알맹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뼈, 혈관, 뇌를 동시에 보호하는 과학적 근거가 탄탄한 과일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성분은 안토시아닌인데 이 물질은 혈관벽을 강화하고 뇌세포를 산화 스트레스에서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딱딱해지고 뇌 신경세포는 손상에 취약해지는데 안토시아닌은 이 두 문제를 완화해 혈류 개선과 기억력 유지에 큰 도움을 줍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는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치매 발생률이 약 40% 낮았고 뇌혈류 속도가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미국 메인대 연구팀은 특히 와일드 블루베리가 일반 블루베리보다 안토시아닌 함량이 2배 이상 높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크기는 작지만 색이 진하고 맛이 강한 와일드 블루베리는 노년층 혈관 보호 효과가 특히 뛰어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냉동 블루베리는 생보다 영양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라고 묻지만 실제로는 반대에 가깝습니다. 블루베리는 수확 후 빠르게 산화되는데 냉동 제품은 수확 즉시 영하에서 급속 냉동의 영양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안토시아닌은 열에 약하지만 냉동에는 거의 파괴되지 않아
오히려 계절과 상관없이 안정적인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당뇨병과 고혈압 환자도 비교적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다는 점 역시 큰 장점입니다. 블루베리 100기의 당분은 약 10기 정도로 매우 낮으며 혈당지수 GI 역시 낮아 혈당 상승이 완만합니다. 다만 당뇨 환자는 한 번에 큰 양을 드시기보다는 한 줌 약 40, 60 정도로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혈압 환자의 경우 블루베리 속 플라보노이드가 혈관을 확장해 혈압을 부드럽게 낮추는 만큼 약과 섭취 간격만 1시간 두면 안전한 편입니다. 블루베리는 단독으로 먹어도 좋지만 무가당 요거트나 귀리와 함께 먹으면 장 건강까지 도와주는 훌륭한 아침 식사가 됩니다. 단, 유당 소화가 약한 분은 요거트 대신 물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작지만 강력한 블루베리. 이 과일은 70세 이후 뼈와 뇌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첫걸음입니다. 사과는 오래전부터 하루 한 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꾸준히 사랑받아온 과일입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그 진가가 더욱 빛을 발합니다. 사과가 노년층에게 안전한 이유는 혈당, 장, 뼈를 동시에 보호하는 독특한 구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펙틴과 수용성 식이섬유가 있습니다. 펙틴은 장 속에서 젤처럼 변해 당 흡수를 늦추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는 혈당 스파이크가 곧 산성 부하와 뼈 칼슘 유출로 이어지는 노년층에게 매우 중요한 보호막이 됩니다. 또한 최근 노년의학 연구에서는 장내 미생물과 뼈 건강의 관계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장내 유익균이 많아야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 흡수가 원활해지는데 사과의 풍부한 식이섬유와 폴리페놀은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환경을 개선합니다. 실제 여러 연구에서 사과를 꾸준히 먹은 노년층의 골밀도 수치가 더 안정적이라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장 건강과 뼈 건강은 깊이 연결돼 있습니다. 사과는 품종에 따라 당도 차이가 큰데 부사후지 사과는 달고 당 함량이 높으며 아오리 홍옥 계열은 당도가 낮아 노년층에게 더 안전합니다. 만약 당뇨병이 있거나 혈당 변동폭이 큰 분이라면 덜 단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 껍질을 꼭 먹어야 하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사과의 항산화 성분 중 상당수가 껍질에 집중되어 있으며 퀘르세틴 같은 항염 성분은 혈관을 보호하고 만성염증을 낮춰 뇌 건강까지 지켜줍니다. 껍질에는 불용성 식이섬유도 많아 장 운동을 돕기 때문에 노년층에게 흔한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단, 농약이 걱정된다면 베이킹소다나 소금물로 충분히 세척하면 잔류물의 대부분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사과는 혈관 건강에도 이로워 나쁜 콜레스테롤 아줌을 낮추고 혈액을 맑게 해 뇌로 가는 혈류를 개선합니다. 이는 기억력 저하를 걱정하는 60, 80대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식사 직후 중간 크기의 사과 반 개 정도면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고 위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특히 저녁 늦게 먹는 것은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듯 사과는 단순히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안전한 과일이 아니라 장, 뼈, 혈관, 뇌를 동시에 지키는 드문 과일입니다. 노년층의 기초 체력을 다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보카도는 많은 분들이 과일로 인식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70세 이후에 가장 강력한 뼈 회복 과일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과일과 달리 당분이 거의 없고 대신 단일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 K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단일 불포화 지방산은 혈관벽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높여 혈액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기름때처럼 굳어지는데 이런 지방산은 혈관을 유연하게 유지해 뇌졸중과 심근경색 위험을 낮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보카도에 주목해야 하는 또 하나의 요소는 비타민 K, 특히 K 계열입니다. 많은 분들이 뼈 건강에 칼슘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칼슘을 뼈로 안전하게 운반하는 일은 비타민 K가 담당합니다. 비타민 K는 칼슘이 혈관이나 연조직에 쌓여 돌처럼 굳는 것을 막고 뼛속으로 정확히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교통신호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여러 노년의학 연구에서 비타민 K 섭취량이 높은 그룹이 골절 위험이 더 낮았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보카도 속 지방은 이 비타민 K를 흡수하는 데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뼈 건강과 궁합이 매우 좋습니다. 최근 뇌과학 연구에서는 아보카도의 풍부한 루테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루테인은 눈 건강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뇌 신경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고 정보 처리 능력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 일리노이 대학 연구에서는
하루 아보카도 반 개를 섭취한 중장년층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더 높게 나왔고 뇌 MRI에서 신경 연결망이 더 건강하게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는 70세 이후 치매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한 발견입니다. 아보카도를 선택할 때는 너무 단단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무른 것은 피하시고 손가락으로 살짝 눌렀을 때 부드럽게 들어가는 정도가 좋습니다. 집에 가져와 며칠 보관할 경우에는 상온에서 익히고 적당히 익었을 때 냉장 보관하면 2, 3일 더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반자른 아보카도는 씨를 그대로 둔 채 레몬즙을 약간 뿌려 밀폐하면 변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는 하루 반 개면 충분하며 토마토 양상추와 함께 샐러드로 먹거나 통밀빵 위에 올려 드시면 혈당 걱정 없이 영양을 채울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거나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은 노년층에게 특히 추천할 만한 이상적인 과일입니다. 토마토는 과일인지 채소인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지만 식물학적으로는 확실한 과일이며 70세 이후 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강력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토마토의 풍부한 라이코펜은 노년층에게 꼭 필요한 항산화 물질로 심혈관 보호와 항암 효과가 여러 국제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라이코펜은 활성산소를 제거해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혈관벽의 탄력을 회복시키며 동맥경화를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하버드 연구팀은 토마토 섭취가 많은 노년층일수록 전립선암, 폐암, 위암 등 주요 암의 발생률이 낮았다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토마토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가열하면 오히려 영양 흡수율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라이코펜은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생으로 먹을 때보다 열을 가해 세포벽이 부드럽게 풀렸을 때 흡수가 훨씬 효율적입니다. 즉, 토마토 소스, 구운 토마토, 토마토 스프처럼 조리된 형태는 노년층에게 더 좋은 선택입니다. 특히 위산이 적거나 치아가 약한 분들에게는 생토마토보다 조리된 토마토가 소화 면에서도 부담이 적습니다. 다만 위산 역류, 역류성 식도염과 있는 분들은 너무 늦은 밤에 토마토를 섭취하면 속쓰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식사 중 또는 식사 직후 소량 섭취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또한 토마토의 품종에 따라 당도가 크게 달라지는데 방울토마토, 체리토마토는 특히 당분이 높은 편입니다. 혈당을 관리해야 하는 분이라면 일반 토마토나 덜 익은 토마토가 훨씬 안정적입니다. 노년층이 토마토를 먹기 가장 편한 실용적인 방법도 몇 가지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올리브유 한 스푼과 함께 가볍게 볶아 먹는 방식은 라이코펜의 흡수율을 크게 높여주는 매우 좋은 조합입니다. 또한 아침 식사로 따뜻한 토마토 달걀탕을 드시면 소화에 부담이 없고 단백질과 항산화 성분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치아가 불편한 분이라면 토마토를 곱게 갈아 따뜻한 수프로 먹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토마토는 당분이 낮아 혈당 걱정 없이 매일 섭취할 수 있는 드문 과일이며 뼈와 혈관 그리고 암 예방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만능 식재료입니다. 70세 이후라면 식단에 꼭 포함해야 할 필수 과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70세 이후에는 어떤 과일을 먹느냐만큼 언제 어떻게 먹는지가 건강을 좌우합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섭취 방식이 올바르지 않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산성 부하가 증가해 뼈칼슘이 빠져나가며 약물 효과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층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황금 시간과 황금 방식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공복 금지입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혈당과 전해질 균형이 불안정해 과일 속 당분과 칼륨이 빠르게 흡수되며 혈당 스파이크가 쉽게 발생합니다. 이때 혈액이 갑자기 산성으로 기울면 몸은 칼슘을 동원해 이를 중화하려 하고 그 결과 뼛속 미네랄이 더 빨리 빠져나갑니다. 특히 바나나 포도감 같은 고당 고칼륨 과일은 공복 섭취 시 위험이 2배로 증가합니다. 과일은 반드시 식사 1시간 후 혈당이 안정된 시점에 먹어야 가장 안전합니다. 하루 적정 섭취량은 200지 정도이며 이는 노년층 손바닥 일개 크기 또는 작은 컵 1컵 정도의 양입니다. 블루베리 한 줌 40, 60기, 사과 반개, 아보카도 반개 조합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을 넘기면 당 부담이 커지고 지방간 복부 지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진료에서 과일을 건강식이라 생각해 한 번에 한 접시씩 드시고 혈당이 180, 200까지 오르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또 하나 매우 중요한 원칙이 꼭꼭 씹기입니다. 70세 이후에는 저작근이 약해지고 침 분비가 감소해 소화 효율이 낮아집니다. 침 속 효소는 탄수화물 분해의 첫 단계인데 씹는 과정이 부족하면 과일 당분이 소장에서 더 빨리 흡수되어 혈당 급등을 유발합니다. 또한 덩어리로 삼켜진 과일은 위에서 오래 머물며 더 많은 산성 부하를 만들어냅니다. 최소 30번 이상
부드럽게 씹어 삼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물 복용 중인 어르신이라면 추가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혈압약, 칼슘 채널 차단제, 포도감 섭취 시 약효가 과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과일과 약은 2시간 간격 유지, 와파린 등 혈액이석제, 비타민 K가 많은 아보카도 사과 껍질은 과량 섭취하면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의사 상담 필요. 당뇨약 메트포르민, 과일은 반드시 식사 후에만 섭취해야 약의 효과가 안정적으로 유지됨. 또한 위산 역류가 있는 분은 산성 과일 감귤류, 토마토를 저녁 늦게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원칙의 핵심은 신장과 혈당의 부담을 줄이지 않으면서 영양소 흡수를 최대화하는 방식입니다. 이 몇 가지 규칙만 지켜도 과일은 위험식이 아니라 70세 이후에 강력한 건강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안 먹어야 하는가 보다 어떻게 일상을 바꿀 것인가입니다. 단 하루의 선택이 아닌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이 결국 뼈와 혈관, 뇌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치료가 됩니다. 실제로 저희 클리닉에서도 과일 섭취 방식을 바꾼 뒤 3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를 보인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78세 여성 환자는 아침마다 바나나와 포도를 드시던 분이었지만 이를 블루베리 한 줌 더하기 사과 반 개로 바꾸고 점심 후에는 따뜻한 토마토 스프, 저녁에는 아보카도 1, 2개로 간식을 조절했습니다. 그 결과 공복 혈당이 140에서 105로 떨어지고 밤마다 반복되던 다리 저림과 피로감이 크게 줄었습니다. 골밀도 검사에서도 T스코어가 2.7에서 2.2로 개선되었는데 의사 입장에서 매우 이례적으로 빠른 회복이었습니다. 또 다른 74세 남성 환자는 과일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생각에 하루 두세 접시씩 드시다 혈당 변동이 심해지고 속쓰림이 계속되는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식단을 조정해 과일 총량을 하루 200찍으로 줄이고 토마토 더하기 아보카도 샐러드, 블루베리 한 줌, 식사 직후 사과 반 개 루틴을 권했더니 2달 후 지방간 수치가 정상 범위로 회복되고 수면의 질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82세의 한 어르신은 곶감을 특히 좋아해 위석으로 2번이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감포도를 모두 중단하고 장을 편안하게 하는 사과와 토마토 중심으로 바꾸신 뒤 더 이상 위불편감을 호소하지 않았고 변비도 크게 호전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지고 이제 속이 편하니 하루가 가볍다고 하시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보여주는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거창한 치료가 뼈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식습관의 반복이 여러분의 뼈은행을 천천히 다시 채운다는 사실입니다. 매일 한 줌의 블루베리, 반 개의 사과, 반 개의 아보카도, 2개의 토마토가 여러분의 뼈, 혈관, 뇌를 동시에 회복시키는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노년의 몸은 더 이상 무리하게 받아낼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먹고, 올바르게 움직이고, 올바르게 쉬면 다시 회복하는 능력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을 보며 이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도 뼈은행을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남은 삶을 건강하고 단단하게 지켜드릴 것입니다.